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SKIT 폭락 파장, 장외시장까지 거품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SKIT가 어제 말도 안 되게 따흐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기릿은 그래도 공모주 대어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따사으앙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따상에 실패하자 장외시장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잠깐만, 이거 공모주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시장도 좋지 않았지만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10.5%나 급락했으며 토스도 3%가 내려갔고 빗썸코리아 마이너스 4%,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이너스 7%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공모가가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는 건 얼마 없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SKIT는 따상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장외시장 IPO가 거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겠죠. 한 달만 지나면은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야, IPO는 원래 비싼 거야, 이런 말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잠깐만, 이거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외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또 먹을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항상 모든 투자는 모두가 열광할 때는 그때가 빠질 때고, 그 다음에 모두가 관심 없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따상상상을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도와 그 다음에 수익률은 반비례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만 증시 장중 8% 폭락, 그 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걱정, 아시아를 덮쳤다고 합니다. 자, 오늘 대만 장세가 정말 다이내믹했죠. 한때 마이너스 8.6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는 4.1%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마이너스 8% 갔다가 거기서 플러스 4%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 4%다. 변동성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장이 가능한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일단 첫 번째는 미국발 기술주 걱정,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코로나19 우려라고 합니다. 한이길이 그런데 인도만 그렇게 난리 나는 건 들었는데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 거 아니야? 특히 대만은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코로나 청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만에서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올해 들어서 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 이거 11명 있다고 사람 안 죽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만에서는 작년 3월에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곧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전부 다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8%가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엄청나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일본도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만 증시 영향으로 일본 반도체 관련주에 매도세가 나왔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성장주의 조정이 지속되는데 아직 반등할 계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 장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4%, 이날 투매가 지나치다는 시각이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대만 증시는 과잉 반응했다며 오늘이 저점 바닥이고 내일 반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내일 장은 내일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빠졌다면 한 번쯤은 데드캣 바운스든 아니면은 진짜 바닥이든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은 대만은 뭐 한 대 맞았으니까, 야, 너희는 이제 선빵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테마, 이제는 우선주까지 급등, 배우자 관련주, 윤씨 관련주. 기억나는군요.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평 윤씨 관련주였죠. 자,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죠.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선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 중 하나인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무려 287%나 올랐고요. 크라운제가 우선주는 238%나 올랐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식 투자 방법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유통 주식수가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쉽게 급등락할 수 있다. 이에 증시 흐름이 횡보를 보이고 있을 때 우선주 급등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저런 곳에 돈이 몰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6만원대에 불과했던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6월달에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96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쓴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누군가 당연히 장난을 쳤을 텐데 이런 거를 잡아내지 않는 것도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주가는 30만원까지 내려왔고요. 그렇다면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우선주 투자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급등하는 우선주를 대상으로 감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관계자는 대선 테마주 현상과 우선주라는 특성이 겹쳐 단기 투기성 자금이 몰릴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하는군요. 자, 기린이분들은 앞으로도 좋은 주식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버쿨러 13만원에 팔아요. 하루 만에 2배 가격 중고가 쏟아진다고 하는군요. 벌써 그 시즌이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굿즈가 새로 나왔나 봅니다. 스타벅스 쿨러 핑크색 13만원에 팔아요. 스타벅스가 여름 한정판으로 선보인 쿨러 등 굿즈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고 2배 가격에 되팔리고 있다. 행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최소 7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한 작성자는 쿨러 핑크색을 11만원에 판매 완료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 제품이 뭔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아이스박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스타벅스 굿즈는 매년 온라인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거래되는 인기 품목이다. 올해 초 선보인 플레이모빌은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정가보다 6배가량 뛴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윤석열 관련주보다 더 많이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차라리 우선주 투자보다는 스타벅스 투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항상 논란이 되던 줄서기 대란은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타벅스가 이 프리퀀시 행사 처음으로 앱을 통한 예약 수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회원 아이디당 7일간 받을 수 있는 사은품 개수를 5개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스타벅스 서머 레디 쿨러 핑크, 이거를 받으려면은 커피를 17잔을 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17잔을 곱하기 5,000원을 한다고 해도 7만원에서 8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고나라에서 7만원에 매도만 해도 커피를 공짜로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직접 다 사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 번쯤은 회사나 아니면 모임에서 생색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사서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제품을 중고나라에 팔면은 커피를 공짜로 쏜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기분을 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주맥주 공모가 3,200원 확정. 원래 2,900원이 상단인 것 같은데 상단을 초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일에서 14일까지 내일부터 내일 모레죠. 그때까지 청결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맥주 전문기업 제주맥주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3,20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수요 예측은 국내외 기관 1,447곳이 참여해 경쟁률은 1,356대 1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저 기릿이 항상 말씀드렸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으면 깔끔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첫날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린이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내일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맥주가 잘 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이 곰표 맥주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카스, 하이네켄을 제치고 2주 만에 300만 개를 완판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최근 편의점 가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현재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포에서는 발주를 중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달 말부터 다시 판매를 재개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수제 맥주가 잘 나가니까 마침 타이밍 좋게 제주 맥주가 상장하니 그 수혜가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하이트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수제 맥주 시장이 아직까지 작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맥주 양은 한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파이를 뺏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제 맥주를 사 먹다가 야 역시 맥주는 테라야 라고 하면서 편의점에 뛰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맥주 양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제 맥주가 그렇게 딱히 맛이 없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하이트 진로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니까 주가가 하락세를 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은 수제 맥주가 이렇게 잘 팔리고 그 영향 때문에 제주 맥주 IPO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은 상대적으로 아니 잠깐만 제주 맥주도 저렇게 고평가를 받는데 우리 하이트 진로도 뭐 못난 게 뭐 있어 같이 올라가는 게 맞지, 이런 생각에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하는 거겠죠. 자, 기린이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두 번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그 두 개의 영향 딱히 없이 그냥 하이트 진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여름이 됐으니까 당연히 맥주지 라는 생각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까요? 한번 기린이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에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교촌 F&B가 있는데요. 아니, 길이 치맥이라서 치맥이라서 이렇게 치킨을 가져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교촌 F&B가 지금 현재 수제 맥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교촌 수제 치맥 뛰어든다. LF 수제 맥주 사업 부분 문베어 브루잉을 120억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교촌 F&B뿐만 아니라 제너시스 BBQ,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BBQ죠. 어제 저 길이 또 먹었던 그거요. 이 BBQ도 수제 맥주 양조 공장을 짓는 등 치킨 업계가 치맥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주에 뛰어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수제 맥주를 팔면은 60%나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제 맥주 관련주로 교촌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또한 교촌 치킨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1분기에도 날았습니다. 치킨이 날았죠. 매출 사상 최대. 깔끔하게 여기 차트만 보시자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은 무려 17%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 번쯤은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부터는 정말 빠르게 이제 관련 기업들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쭉 올라간 기업들이 있었죠. 그 공통점은 바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G엔터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의 상승. 그래서 오늘 YG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양봉 7% 이상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공부하셨다시피 이번 하반기는 엔터주의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하이브, YG, SM, JYP, CJ ENM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OTT에 관련된 스튜디오 드래곤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실적 개선에 뜨는 의류주라고 하는군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의류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정장 중에서 바지는 안 팔리고 상의만 팔렸다는 통계 결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택근무 때문에 그렇겠죠. 위에는 정장, 아래는 수면 바지를 입고 근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움츠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어제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세실업, 힐러홀딩스, 영원무역 등이 상승했으며 이들의 주가 상승세는 잇따른 실적 개선 소식이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실적주입니다. 실적 우려 덜어낸 식품 대장주 CJ제일제당 신고가 쓰나 지금 현재 CJ제일제당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분기 기저부담을 덜어낸 만큼 CJ제일제당의 수익성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햇빵과 같은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 또한 기대된다고 하는군요. 이에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최대 70만원까지 제시됐으며 대신증권은 63만원, 키움증권은 65만원, 하이투자증권은 57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국내 간편식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글로벌 사업의 경우 미국 슈완스 유통망과 비비고 만두 제품을 중심으로 K푸드 중심의 아시안푸드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부 역시 R&D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군요. 자, 제일제당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45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목표가까지는 꽤나 괴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리스는 이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료주도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엔터주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료주의 한 해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누스 1분기 영업이익 251억원, 전년비 7.7%,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1.8%나 늘어났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누스 오늘 11.46%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통점이 뭐죠? 다 실적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니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기린이분들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만약 너무나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주식을 보시고 실적이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온다면 야, 그래, 어제 보니까 힐러홀딩스도 한 6개월 동안 오른쪽으로 기다가 결국 실적 나오니까 날아가더라. 그 부분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기린이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MSCI 지수에 HMM, 하이브, SKC, 녹십자 4종목 편입되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같이 공부해봤죠. 그리고 편출 종목은 현대해상, 한화, GS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오뚜기가 빠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MSCI 구성 종목 변경 관련 대표적인 투자 전략은 리뷰일 매수 후 변경일 리밸런싱 당일 28일이거든요. 그때 매도하면서 과거 성과는 양호했다고 합니다. 절대 및 상대 수익률 평균은 2007년 이후 각각 5.3%,
6.3포인트라고 설명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균으로 보자면 항상 5% 이상은 오르더라, 그런 의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인 건 당연히였겠죠.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산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첫 번째 날이었는데 어떤 식이 되었나? 와, HMM은 진짜 대단합니다.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장에도 플러스 8%, 그리고 SKC는 마이너스 2.8%로 하락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1대1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하이브와 녹십자를 보시면은 하이브는 마이너스 4%, 녹십자는 조금 걱정이 되었죠. 임상 실패 뭐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2%에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자면은 결국 스코어는 1대1, 그리고 평균 수익률도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HMM 때문에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과연 끝날 때는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지나친 주가 하락, 목표가 19만원 유지한다고 하는군요. 키움증권에서요. 자, 내용을 보시면 예상보다 긴 주가의 기간 조정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높아진 재고가 하반기에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주가 수준인 만큼 이제는 비중을 재차 확대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목표가가 19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떨어지는 칼날이죠.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까지는 괴리가 50%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언젠가는 저 목표가까지 쭉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고가 15만원은 당연히 뚫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하락의 공포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코스맥스 글로벌 화장품 수요 빠른 회복 기대, 목표가 16만원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그때 중국인들이 이제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수혜는 코스맥스가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맥스가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나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는 시장 추정치를 16%나 웃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외출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품 수요 강세 지속이 전망되고 색조 화장품 제조에 강점을 지닌 코스맥스의 점유율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실적에 위협이 될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이런 식으로 그때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슬금슬금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조금 좋게 흘러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쭉쭉 나왔으면 좋겠군요. 자, 지금까지 경제 뉴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저 길이 또 1, 2부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조금은 정신이 없으셨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당연히 성투성투 양봉양봉 하실 겁니다. 자, 기린이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기회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